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그린입니다. 드디어 선반 디자인이 끝나고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프 에셋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파이프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파이프 디자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이프 기본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완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포디 창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의 커브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연결 부위도 바뀌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함께 컨트롤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만든 널이 하나 있고, 이 널 안에는 파이프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세팅, 커브 세팅, 홀더 세팅, 이렇게 제가 나눠 놨고요. 파이프 세팅을 누르게 되면은 라인 모드가 있고 그냥 메쉬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오메트리 모드를 끄고 보면은 라인 모드를 했을 때는 진짜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라인을 수정하고 바로 메쉬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 수정된 디자인을 바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수정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쪽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쪽을 좀 수정한다거나 해도 메쉬 모드에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 이렇게 스플라인 오브젝트라고 이곳에 원하는 스플라인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सब디비전은 바로 제가 이렇게 폴리곤 모드로 했을 때 सब디비전이 낮을수록 중간에 폴리곤 값이 훨씬 더 가볍게 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멀리 배경에 있다든지 할 때는 이 सब디비전 레벨을 좀 낮추고 하면 되겠죠. 좀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सब디비전 레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으로는 이 파이프의 두께를 이곳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이프 두께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 중간에 있는 디자인도 동시에 두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라인의 커브를 더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커브라고 되어 있는 곳의 세팅을 보면은 지금 이 파이프 중간에 있는 이런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곳의 숫자를 바꾸면 더 많은 중간 부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긴 거를 더 길게, 짧은 부분은 더 짧게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랜덤 시드를 바꾸면 이렇게 랜덤하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옵셋을 바꾸면 위치가 이렇게 옵셋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홀더 세팅을 보게 되면은 홀더 세팅에 홀더 이레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이 중간에 홀더라고 해서 벽이랑 붙는 부분을 이렇게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이곳에 그리고 쉐입을 B를 선택하면 다른 쉐입의 홀더를 바꿀 수 있고, A는 또 다르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옵셋을 이용해서 홀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옵셋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옵셋의 위치를 약간의 변형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에셋을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주로 에셋을 따로 만들 때는 직접 씬에다가 제가 크기를 비교해 놓고 그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가져와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 작업해야 될 씬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이쪽 벽에다가 한번 파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돼야 되는지 어림잡아서 크기를 정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벽에서 제가 F2를 눌러서 다른 퍼스펙티브 모드에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벽이 좀 방해가 되니까 이 시메터리를 잠시 꺼두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일단 이쪽에 주요 파이프가 보일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의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 스플라인을 만들고 이거를 벽 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리고 벽 쪽에 위치시키고, 라인이 잘 안 보이니까 두께를 줘보도록 하죠. Shift C를 눌러서 커맨드 입력창에다가 스윕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하게 되면 페런트로 되고, Shift C, Inside를 검색해서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두께가 되는 거죠. 두께를 정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스윗럽스의 사이즈를 모델 모드로 선택하고 이렇게 조절해보죠.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위치에 파이프가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어림잡아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왼사이드의 두께, 파이프 두께는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 요거보다는 조금
'아 요 정도 두께가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만 저희가 사이즈를 크게 어림잡아서 가져온 다음에 최신 파일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뉴 파일을 만들어서 에셋을 제작하다 보면 실제 씬으로 가져왔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실제 씬에서 저희가 사이즈를 재고 오는 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크기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략적인 사이즈를 잡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진 스윗너스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이번 시간 예제 파일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예제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다른 곳에 있으니까 Alt 0을 눌러서 000 포지션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 예제가 파이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예제 파일에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조금 넣어 놨어요. 이거 너무나도 간단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제작해 놨고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을 얼마든지 바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저희가 실제 벽이랑 파이프랑 연결되는 홀더 부분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쪽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헤드랑 테일, 머리랑 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완성한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파이프의 중간중간에 벽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코너 부분마다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부분은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중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파이프의 시작 부분과 끝을 이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저희 예제로 넘어가서 실제 이러한 디자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디자인해 볼 텐데요. 지금 뒤에서 만들게 되면 라인이 삐뚤빼뚤하게 될 수 있으니까 프론트 뷰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바꿀 때 F1, 2, 3, 4를 활용하는데 F4번이 프론트 뷰가 되고 이 카메라에서 프론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할 때 훨씬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 여러분들 라인 모드로 돼 있으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디스플레이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미리 조사해 둔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파이프 쉐입이 일단 수직과 직선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디자인할 때 이러한 디자인적 요소를 실제 레퍼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디자인을 하면은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저희가 라인을 커브된 라인보다는 조금 더 수직으로 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여기 스냅 툴을 쭉 눌러서 Enable Quarterizing을 누르게 되면 그냥 라인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뭔가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라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때도 45도 정도로 꺾이면서 가는 게 좀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프스럽게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똑같은 대각선 길이가 있으면 재미없을까 봐 어디는 좀 길게도 하고 어디는 짧게도 하고 이런 베리에이션을 주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둔 이 네모 칸 안에서 디자인을 하면은 나중에 실제 씬으로 옮겼을 때도 크기가 대충 맞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상태에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두께를 줘서 바로 파이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성된 예제를 보게 되면 이 꺾이는 부분에 저희가 만든 이 연결 부위도 같이 부드럽게 꺾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라인 두께로는 작업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선 수직으로 쭉 길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라인에 따라 붙이는 스플라인 랩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텐데요. 일단 쭉 긴 디자인을 위해서 세그먼트를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스플라인은 잠시 두고 저희가 만들었던 수입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셋 브라우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희 세그먼트를 다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그먼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옵셋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세그먼트의 시작과 끝 지점으로 이 라인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50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쭉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길이를 쭉 길게 해서 이곳에는 이 파이프가 실제로 펴졌다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완성된 예제도 스윕 럽스를 끄게 되면은 이런 길쭉한 파이프였는데 이 파이프가 이 스윕 럽스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의 모습을 상상하고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C를 누르고 저희 똑같이 스윕 럽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윕이라고 검색하고 Alt 더블 클릭, 그리고 다시 이 상태 Shift C, 인사이드, Shift 누르고 클릭. 두께는 아까 한 1.5 정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중첩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간단하죠. 이런 거는 한 실린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만들고 두께는 저희가 아까 N사이드에서 1.5 정도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이 정도로 해 볼까요? 1.8 정도로 하고 두께를 좀 바꾸려니까 지금 조금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저희 폴리곤 모드로 NB를 눌러서 폴리곤 모드로 봤을 때 이 라인에 subdb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만든 세그먼트에 포인트 카운트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도 한 400 정도로 맞추고요. 폴리곤 카운트는 저희가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더 올리고 싶을 때 이게 Shift 누르고 더 올리면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한 400에 2배 정도 되는 subdb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 N사이드도 지금 사이드가 6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한 16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첩 역할을 해주는 중간 부분도 실린더를 클릭해서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저희가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이 16으로 돼 있고 이 하이트 세그먼트를 일단 긴다란 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것도 똑같이 20이라고 했을 때 40, 2배로 하면은 이렇게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Alt를 누르고 클로너를 클릭하게 되면 이 클로너가 부모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저희가 만든 세그먼트를 넣어주도록 하면은 이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클로너가 복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위치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거 지금 긴 두께만 있으니까 이걸 또 하나 복사해서 높이가 10 정도 되는 거를 같이 섞어서 세그먼트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제작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클로너의 숫자가 바뀌면 이렇게 두께도 바뀌는 거겠죠. 이 두 오브젝트를 잡고 Alt G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프의 기본 오브젝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은 거를 라인이라고 하던지 뭐 파이프 베이직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네이밍을 하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라인에 이 오브젝트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C를 누르고 스플라인 랩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모그래프에 있는 스플라인 랩이 검색됩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같은 널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 디포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랩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스플라인 랩 안에 있는 스플라인을 저희가 아까 가이드로 만든 스플라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손쉽게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필요한 아이콘은 비저블을 끄어서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 저희 라인이 굉장히 직각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인을 선택하고요. 포인트 모드를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이 챔퍼라는 걸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라인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필렛을 해놔서 이걸 끄게 되면은 부드러운 라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 저는 이 부분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나포지 기본 기능에서는 이렇게 챔퍼를 이용해서 라인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챔퍼로 만든 라인은 수정이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점을 저는 플러그인으로 해결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가이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마크 비전의 리스플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리스플라인이란 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로 들어와서 이 스플라인에다가 익스텐션을 가서 리스플라인에 있는 필렛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로 들어와야지 아래에 있는 자식이 영향을 받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필렛이라고 해서 지금 모드가 샤프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저희가 만든 것처럼 이 포인트를 둘로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걸 스무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그런 챔퍼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플라인 랩을 클릭하고 필렛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설정을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플러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챔퍼를 이용해서 커브를 주시면 되지만, 추후에 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나중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크 비전의 리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필렛으로 이렇게 커브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습 예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직접 진행하겠다, 컨트롤할 수 없게 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플러그인 없이 챔퍼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필렛의 또 다른 옵션으로 셀렉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셀렉트에 있는 스토어 셀렉을 해 놓으면 이렇게 셀렉션 태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필렛에다가 요거를 넣게 되면, 제가 필렛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필렛을 만들고 Alt를 눌러서 클릭. 이 필렛은 셀렉션 태그에 저희가 선택한 포인트 셀렉션을 두고 샤프를 통해서 저희가 선택한 포인트만 이렇게 샤프한 커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도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프 베이직 디자인이 완성됐으면 이렇게 널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필렛도 이렇게. 그 다음에는 머리와 꼬리 부분에 연결되는 파이프 라인을 만들 텐데요. 지금 요 부분이 조금 거슬리니까 제가 조금 움직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끝부분에는 저희가 만들 헤드와 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쪽에 오브젝트를 보면은 이런 오브젝트 하나 있는데, 이 레퍼런스를 실제 여러분들을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려두고 저희는 이걸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Shift C를 누르고 인스턴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던가, 이 레이아웃에는 위쪽에 인스턴스가 있어서 이걸 클릭만 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이렇게 헤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활용할 텐데요. 이거를 이쪽에다 위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간편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불러온 인스턴스에 우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 얼라인 투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스플라인을 이곳에 연결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0 부분이 헤드가 될 거고 100%가 되는 부분이 테일이 될 겁니다. 로테이션을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도대로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은 이 커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원하는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탱젠셔널을 체크를 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서 그걸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Ctrl CV, 그리고 꼬리는 100%로 옮기고, 꼬리 부분 다행히 이렇게 위치가 똑같았네요. 제가 혼자서 리허설을 할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될 때는 이 테일 부분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헤드와 테일이 끝났습니다. 저도 똑같이 널로 묶고 이 부분은 테일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밍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홀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세 가지 타입의 홀더를 드렸고, 이 홀더들이 이 라인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담당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홀더 타입 중에 하나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레이아웃 오브젝트에서 위쪽에 보면은 인스턴스가 있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하나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이왕이면은 A보다는 저는 C로 좀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이렇게 마디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 마디마다 위치시키기 위해서 클로너를 활용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로너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고 저희는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커브된 곡선에 맞춰서 이 홀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나 첫 번째에 있는 필렛을 활용해서 이렇게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오브젝트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이 오브젝트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레퍼런스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모델 툴에서 T를 눌러서 스케일 툴로 변형시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파워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누르면은 이 제자리 위치에서 각자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와 테일의 오브젝트도 너무 크니까 헤드 테일을 선택하고 50%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브젝트를 저희가 엑스프레소랑 연결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럼 에셋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